드디어 셀시의 청구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언론 보도는 트럼프 청구서로 말하는데요. 저는요 셀시의 청구서라고 말하고 싶어요. 자, 한국 국방비 GDP 5% 돼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 미국이 아예 공식화를 시켰습니다. 한국 국방비 GDP 5%로 늘려야. 자, 이게 어느 정도냐? 우리나라 국방비의 2배를 늘려야 될 정도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우리나라 국방비가 자 61조 2천억 가량이었는데 이걸 130조로 늘려야지만 이걸 달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잘 보시는 여러분들, 엄연히 따지면 미국이 이거 잘못한 거 아닙니까? 아무리 미국이라고 하더라도 한 나라의 국방비 예산을 이래라 저래라 하는 건 문제가 큰 거죠. 아니, 국방비를 설정하는 건 우리나라가 할 일이고 그 국방비의 설정함에 있어서 몇 %까지 늘릴지도 우리나라가 하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미국이 자기들이 뭘 하겠다가 아니라 우리를 향해 뭘 해라고 말하는 건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자, 그러면 우리가 뭘 하면 될까요? 이와 관련돼서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미국이 저렇게까지 강경하게 나오는 이유가 뭘까요? 알아요, 저들도. 어떻게? 다른 나라를 향해서 국방비 몇 %로 올려라 라고 말하는 건 외교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바꿔 말해 보십시오. 우리가 다른 나라를 향해서 니들 예산 이만큼 늘려? 너희들 예산 이만큼 늘려야 돼? 라고 말하면 다른 나라 가만히 있겠냐고요? 가만히 안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이 우리한테 예산을 이만큼 늘리려고 한 거니 문제가 있는 거라고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지금 미국이 저러고 있다라는 건 이번 관세 협상이 있어서 어마어마한 카드를 들고 나오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가 전략을 잘 짜야 됩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전략을 잘 짜기 위해서 뭘 해야 될까요? 소위 말하는 간을 봐야죠. 협상과 그에 따른 결과에 있어서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상대방이 뭘 원하는지, 상대방의 속내가 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면 가장 먼저 뭘 해야 될까요? 소통을 해야죠. 소통하기엔 뭐가 필요할까요? 전화해야죠. 만나야죠. 근데 지금 소통을 위한 전화, 만남, 그런 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심지어 아직까지도 결정을 못했어. 언제까지 조용할 겁니까? 언제까지 참석 여부가 미정이냐고요. 자, 보는 것처럼 지금 전혀 탈출구가 안 보인다는 겁니다. 답이 안 보인다라는 거예요. 자, 더 문제는 뭘까요? 이런 과정 속에서 일본은 적극적으로 관세 협상에 나서고 있다라는 겁니다. 말씀드렸죠? 우리랑 경쟁 관계라고요. 조선업 부활을 위해서 정책 과제로 뒀고, 미국과 지금 공동기금 설치 제안을 했고, 심지어 돈 들여서 USD를 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다가 조건부의 승인까지 했다고요. 그만큼 일본은 지금 관세 협상을 하기 위해서 미국과 굉장한 많은 소통과 굉장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움직임이 아예 안 보이잖아요. 가장 기초적인 소통 자체도 안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되죠? 기업들이 떠나죠. 왜냐? 더 이상 이 나라 있을 이유가 없으니까. 정부가 해결을 안 해줘. 관세 협상도 안 돼. 노조도 해결 안 해줘. 뭡니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이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지금 현대제철만 이러고 있는 게 아니라 포스코도 이러고 있어요. 미국서 완결형 현지화 전략통에 입지 강화할 것이다. 가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번에 이 관세 협상을 잘 짜야 돼요. 단순히 지금 우리가 좌파들처럼 야, 미국이 국방비 늘려달란다, 선 넘는 거다, 화만 내고 있을 상황이 아니라는 겁니다. 즉 이에 있어서도 왜 미국이 이렇게까지 강경하게 나가는지, 도대체 우리가 뭘 원하는지, 우리가 뭘 가져올 수 있는지 생각을 잘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런 가운데서 우리가 미국에 보일 수 있는 건 뭘까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그 어느 나라보다 주요 동맹국 중에 GDP 대비 국방비를 가장 많이 쓰고 있어요. 홀란드, 미국, 영국, 한국. 일본은 저 아래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나라 가장 많이 쓰고 있다고요.
우린 말하는 겁니다. 미국과 동맹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가 지금 돈 굉장히 많이 쓰고 있다. 엄청 쓰고 있다. 여기서도 올리면 우리 조금 어렵다. 라는 걸 분명히 우리가 어필을 해야 됩니다. 자, 이것뿐입니까? 자, 윤석열 정부 시절 미 대선 전에 방위비를 협상했어요. 어떻게? 동결하기로. 자, 이와 관련돼서 물론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죠? 누가 먼저 깨느냐가 문제인 거죠. 우리가 먼저 깨느냐, 미국이 먼저 깨느냐, 일단 협상을 먼저 깨는 쪽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된 어필을 해야 되는 겁니다. 첫 번째, 우리가 그 어떤 미 주요 동맹국 GDP보다 국방비를 많이 쓰고 있다. 더 나아가서 우린 이미 미국과 국방비와 관련, 방위비와 관련해서 협상했었다. 문건이 있다. 라고 보여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 일을 안 한 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미국이 요구하는 부분 관련돼서 많은 소통과 많은 일들을 해왔던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되죠? 알려야죠. 어떻게 되죠? 설득해야죠. 근데 되고 있습니까? 안 되고 있으니까 제가 답답한 거죠. 자, 그러면 더 중요한 건 지금부터예요. 여러분들, 저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외교라는 건 도덕이 아닙니다. 특히나 협상이라는 거, 특히 관세 협상은요, 우리가 줄 건 주되 받을 건 분명히 받아야 돼요. 자, 그러면 지금 가장 문제가 뭐라는 겁니까? 국방비입니다. 130조는 우리한테 되게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이와 관련해서 협상을 잘 하면서도 뭘 해야 되죠? 가져올 건 가져와야죠. 그게 뭡니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1500조 조선시장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통통배가 아니에요. 여객선이 아닙니다. 군함입니다. 즉 미국이 우리에게 이 시장을 맡기면 맡길수록 미국의 해군력은 우리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더 나아가서 지금 이게 물꼬가 엄청 터지고 있습니다. 말씀을 드렸지만 이미 우리가 6개월 만에 배를 이렇게 수리를 해준 겁니다. 미국이 난리가 났어. 그래서 미국에서 바이든으로 트럼프로 정권 교체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 더 맡기고 있어요. 이것뿐이냐? 아예 규제를 풀어줬습니다. 미 군함 MR로 규제를 풀어줬어요. 누구를 위해? 우리 기업들이 더 들어갈 수 있도록. 자, 이것뿐이냐? 군함뿐만이 아니라 뭐까지? 군용기까지 열어주겠답니다. 군용기까지, 비행기까지. 보셨던 것처럼 지금 미 국방 분야 관련돼서 어떤 시장이 열리는지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계속 미국이 우리한테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고요. 자, 그럼 우리가 미래적으로 봅시다. 돈도 돈이지만 안보 분야입니다. 미 해군력을 우리한테 맡기는 거예요. 미 공군력을 우리한테 맡기는 겁니다. 이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 더 유리한 환경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한테 의존하는 거잖아요. 우리한테 오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우리에게는요, 더 많은 시장과 더 많은 동맹을 맺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어떤 국가입니까? 미국입니다. 군사력으로 최고라고 말하는 미국이에요. 그런데 그 미국에서 우리나라한테 군함을 맡기겠다는데 지금 군용기를 맡기겠다는데 그럼 다른 나라는 어떻게 볼까요? 야, 미국이 한국한테 군함도 맡기고 군용기도 맡긴다? 얼마나 잘하길래 이래? 관심될 수밖에 없습니다. 뭐로 이어가죠? 방산 수출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안 그래도 지금 우리나라가 방산 수출에 가장 최고로 꼽고 있는데 더 활로를 틀 수 있는 그 물꼬를 틀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일본이 여기에 지금요 들어가기 위해서 사활을 거는 거예요. 단순히 현재만 보는 게 아니라 미래로 봤을 때 어마어마한 시장이기 때문에 지금 이와 관련돼서 일본이 전폭적으로 나서고 있는 겁니다. 자, 더 중요한 건 우리가 이것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트럼프 대통령 원전 확대합니다. 2050년까지 원전 발전 용량을 4배로 늘리겠대요. 자, 여러분들, 이게 무려 몇 기냐? 이게 무려 300기입니다. 300기. 원전 한 개 들어가는 것도 조단입니다.
근데 지금 이걸요 300기까지 늘겠다면 몇 조겠습니까? 어마어마하겠죠. 더 중요한 건 원전이라는 건 짓고만 끝내는 게 아니라 원전에 대한 유지보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유지보수는 당연히 원전을 지은 나라가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게 기술력이니까. 이것도 우리한테 어마어마한 시장입니다. 어마어마한 시장. 자, 더군다나 최근에 우리가 미국에다가 원자로를 역수출하지 않았습니까? 그만큼 미국이 우리 원전 기술을 믿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충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여기서 시선을 확실히 둬야 돼요. 좌파들은 분명히 뭐만 얘기할 겁니까? 이것만 얘기할 겁니다. 야, 미국이 선 넘는다. 국방비 GDP 5% 끌어올리래. 이거 우리가 들어야 되겠냐? 라면서 연일 선동을 할 겁니다. 그리고 거기에 아마 언론사들은요 부하 내동을 하겠죠.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우린 이것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걸 내주되 어떤 걸 갖고 올 수 있는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보여드렸죠? 조선업, 보여드렸죠? 군용기, 보여드렸죠? 원전. 다 누가 잘하는 겁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걸 어필하고 가져오고 이걸 미래 먹거리로 만든다면요 어떻게 될까요? 이것보다 잘된 협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것보다 훌륭한 협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입에 넣어주고 있어 아예 그냥.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안 하니까 문제지. 안 하니까. 그러면 이걸 가장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요? 소통이 필요하다고요. 이 소통을 뭐가 필요하다고요? 신뢰가 확보해야 된다고요. 근데 이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서 가장 전제 조건이 뭐겠습니까? 셰셰를 포기하는 겁니다. 이재명의 중국 셰셰를 포기하는 거예요. 이걸 포기하지 않으면 신뢰도 확보 못하고 소통도 못하고 이 두 가지를 못하면 협상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데 군함을 맡기겠냐고요? 원전을 맡기겠냐고요? 절대 안 맡기지. 중요한 건 뭐겠습니까? 그 셰셰를 포기하지 못한 채 계속 뭐만 하고 있어요? 되지도 않는 강한 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을 보세요. 일본이 왜 모든 자존심 꾸겨가면서 왜 적극적으로 만남을 할까요? 왜 돈까지 쓰고 있는 걸까요? 그게 국익을 위한 겁니다. 이재명처럼 셰셰 포기하지 못하고 양다리에 걸면서 좌파들처럼 자존심만 부리면요 실제 이 패권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갈 수는 아무것도 없어요. 중요한 건 뭐죠? 당장 현재는 자기들끼리 박수치면서 자존심 지켰다고 말하겠지만 미래는요 우리 자존심이 구겨질 대로 구겨진 나라가 될 겁니다. 자, 이렇기 때문이라도 이번 관세 협상이 있어 미국이 한국 국방비 GDP 5%를 말하고 있지만 그들이 진짜 원하는 건 이게 아니다. 이렇게 강하게 말하는 건 다른 게 있다라는 거고 그 다른 걸 알기 위해서는 만나야 되고 그 만남을 통해 신뢰를 확보하고 그걸 통해 우리가 미국으로부터 가져올 수 있는 조선업, 원전, 군용기 이 모든 것들을 가져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것이다. 경제 안보를 위한 것이다. 라는 말씀 마지막으로 드려보며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여러분 감사합니다.